탄소 중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글로벌 수소 허브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KBC 미래포럼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다 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녘의 가을이 깊어지며 곳곳이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한평과 화순에선 꽃축제가 시작됐고 강진에선 춤추는 갈대축제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리그 3위까지 오른 광주FC가 상위 6개 팀만 경쟁을 펼치는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를 내일 1위 울산현대와 갖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도 돌풍을 이어간다면 팀 역사상 최초로 상위 3개 팀만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가능합니다. KBC가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포럼 수소허브와 그린산단을 오늘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전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광양 국가산단. 우리나라와 전남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탄소 중립 시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변화에 발맞춰 KB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탄소 중립과 여수광양 국가산단 재창조를 주제로 한 미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선 수소허브 그린산단으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조 메카인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허브 기지로 육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수소산업 성장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모두 한몸이 되어서 뛰어야 합니다. KBC 미래포럼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수소허브로서 탄소 중립과 그린에너지 스마트 선단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국내 2위 부생수소 생산 능력과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 수소 산업 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전라남도에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수소도시 사업이 포함된 광양만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및 여수광양 수소 특화 단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 계획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32년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 산업.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수소허브로서 탄소 중립과 그린에너지 스마트 산단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와 광양 두 도시는 전국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학, 철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영향이 큰데 당장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수출품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탄소 중립 시대 여수광양 국가산단 재창조를 주제로 개최한 미래포럼에서는 위기를 맞은 국가산단을 수소 허브로 재창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수요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출입이 가능한 항구와 국가산단을 갖춘 여수광양을 아시아 태평양 수소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 전체 어디보다 더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들의 여기에 위치한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도 가까운 데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국내 주요 수소에너지 소비처가 될 예정인 만큼 수소허브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모두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지혜롭게 협력하여 수소 경제 앞에 놓여 있는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지금의 LNG나 LPG처럼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확장해 나간다. KBC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은 광주 전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은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졌는데요.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얇은 패딩에 스카프까지 한층 두터워진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날씨 앱을 봤는데 어제보다 더 낮아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겨울옷 이렇게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하루 사이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얇은 옷의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제까지는 반팔 입어도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퇴근하니까 아우 막 소름 돋았어.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무안이 14.2도로 가장 낮았고 광주 17.1도, 담양 19.4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2, 3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3도 낮은 광주 8도, 장성 5도, 여수 10도 등 5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으며 월요일인 23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도 곳곳이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한평과 화순에선 꽃축제가, 강진에선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까지 겉들어져 건강까지 챙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가볼 만한 축제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진만을 끼고 70여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생태공원. 4.2km로 이어진 갈대숲길이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함께 걸음으로 해서 이게 이 가을 하늘 좋은 날씨에 몸과 마음이 같이 또 힐링되고. 갈대축제에 들렀다 치매 예방 건강 걷기에 참가하게 된 탐방객들은 갈대숲 데크를 걸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걷기 대회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친구가 활동 보조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순 고인돌 공원에선 가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만 제곱미터에 심어진 국화와 해바라기 등 60만 주의 가을꽃이 찾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꽃밭을 따라 맨발 걷기 코스가 마련되고 조격 등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평 천지도 온통 국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대형 국화 조형물에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너무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놀랬고, 그다음에 꽃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화뿐만 아니라 핑크뮬리도 많고 코스모스도 많고 많이 돼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한 국화 작품과 명품 분재가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도 곳곳이 꽃 물결을 이룬 가운데 목포 항구축제가 오늘 개막되고 2023 문화의 달 행사가 신안 자원도에서 오는 22일까지 펼쳐집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의 첫 도시공원형 수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시립수목원은 24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전시 온실과 잔디광장, 주제 정원 등으로 꾸며졌으며 수목원 주변길을 연결해 산책도 가능하게 조성됐습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던 광주 위생 매립장 일원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의 최종 순위가 가려질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리그 승격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3위까지 오른 광주FC는 남은 5경기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단 역대 1부 리그 최다 승과 최다 승점, K리그1 전 구단 상대 승리. 올 시즌 매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가 이제 더 높은 곳에 도전합니다. 지난 33라운드까지 15승 9무 9패, 승점 54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경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자격을 얻습니다. 광주의 기적을 이끌고 있는 이정효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거세게 도전하며 끝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용히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시끄럽고 야단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파이널 A에서도 좀 시끄럽게 하고 싶습니다. 내일 맞대결을 펼치게 될 광주의 파이널 라운드 첫 상대는 리그 선두 울산현대. 올 시즌 3번 만나 1승 2패로 열세지만 가장 최근 맞붙었던 지난달 29라운드 경기에서 8년 만에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토요일 날 있을 울산전부터 모든 걸 쏟아서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 원정에서 맞게 되는 광주와의 이번 대결이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광주의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넘어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광주가 파이널 라운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시청 육상팀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일반부 400m 계주와 남자 1600m 계주에서도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습니다. 고승환 선수는 대회 4관왕에, 모일환 선수는 3관왕에 올랐고 한국 남자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구경도 금메달 2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면서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역대 최고의 전국체전을 만들어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의 역량과 위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며 드높아진 전남의 위상과 자신감으로 글로벌 도전을 힘차게 펼쳐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한마음으로 나서준 자원봉사자와 응원단을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초등학생과 교사 등 30여 명을 태운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무안군 삼양읍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30명과 교사 1명 등을 태운 고속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버스 전체를 태웠지만 빠른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박 사건의 증거물인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압수한 도박자금 2,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라진 현금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던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에 460가구 규모의 광주형 평생주택 착공식을 갖고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 1,405억 원이 투자한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30년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고분양가와 전세 사기 등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오후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관람한 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설을 살폈으며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보건지킴이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지킴이 측은 원형 그대로의 옛 전남도청 복원과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과 관련한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각종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2023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프렌즈 페스티벌은 거리 예술 꿈같은 일탈을 주제로 펼쳐지며 국내외 35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3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거리 예술 단체들이 직접 공연을 펼치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제25차 UN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열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은 UN 세계관광기구가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비롯해 지방정부와의 혁신적인 협업 수행을 높이 평가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260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은 지난 8월 1일 평균 11분이었던 혈액 보유량이 오늘 6.11분까지 떨어지는 등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경우 보유량이 각각 4일분과 4.11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 원장이 여순 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사건을 비롯한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박 원장은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대유위니아 4개 계열사 가운데 2곳의 기업 회생 결정을 환영하며 나머지 위니아와 대유플러스에 대한 신속한 회생 개시, 그룹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400여 협력업체들은 1,00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2013년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 가공품 1,084톤 가운데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이 530톤을 차지했고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입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수입 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